안녕하세요. 전수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랑의 언어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앞에 있는 함께하는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저 소파에 앉아서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를 집중하는 거지 배우자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TV를 끄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서로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인정하는 말은 남편들의 사랑의 언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시간은 아내들의 사랑의 언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이 둘을 적절하게 좋아하고 또 이 둘을 함께 구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어 보면요,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이 아내는 혼자 쇼핑하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쇼핑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남편들이 쇼핑을 수동적으로 따라갈 때에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서 바로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그 피가 자기 얼굴에 튀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 지수하고 같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쇼핑할 때 남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다시 간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이거 어때요? 예뻐? 이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그냥 빨리 사, 빨리. 똑같아, 그냥 빨리 사. 지금 총알 안 보여? 빨리 사, 지금 벙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은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죠. 더군다나 아내는 분명히 옷을 산다고 했는데 저기 가서 구두를 신어보고 있거든요. 또 구두를 산다고 했는데 가방을 매보고 있고, 이렇게 목적이 막 표류하니까 남편이 마음이 공포스러운 겁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운 부부는 조금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6시면 여보 7시까지 1시간만 쇼핑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 남편들에게는 이 상한선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편은 지금 7시라는 생명의 숫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7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시는 남편과 쇼핑할 수 없어요. 여보 지금 7시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선을 넘어서 귀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됩니까? 칭찬과 격려와 인정하는 말을 막 해줘야 돼요. 여보 너무 고마워. 다른 남편들은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짜증을 낸다는데 우리 남편은 다르네. 당신은 다르네. 여기서의 핵심은요, You are special 이라는 거죠. 이럴 때 남편은 마음에 또 칭찬을 얻고 또 회복이 돼서 다음에도 또 쇼핑을 같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체프원 박사는 이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완전히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 함께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핸드폰에 몰두하면 옆에서 아내가 여보 식사하세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에만 몰두하면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침 식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핸드폰을 본다고 그렇게 못 듣고 있으면 어쩔 때는 아내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나운 표정으로 그 핸드폰을 확 잡아챕니다. 아침 먹으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밥 먹으라 그랬나? 저희 집 얘기는 아닌데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서로가 반갑다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 분주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손은 저에게 내밀면서 얼굴은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이 잡혀야 되는데 손이 안 잡히니까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를 집중하면서 다시 악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인사는 그거는 사실 인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대화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 진정한 대화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인정하는 말과는 또 다른 성격의 대화인데요. 인정하는 말은 이 말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 진정한 대화는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원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어떤 한 가정의 예를 드는데요. 이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서 남편에게 그 일들을 말하곤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적절한 충고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지난번에 했던 그 충고를 다시 해줬습니다. 근데 3, 4일이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또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내 충고를 듣지 않으려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불만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단초가 바로 이 대화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말할 때는 남편의 충고를 기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공감해주기 원하는 거죠. 남편이 관심 가져주고 또 그녀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해해주기를 아내는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또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막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게 남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공감을 원해요. 내 감정이 지금 수용되고 있다. 이 느낌에서 아내는 사랑을 느낍니다. 좋은 연애 연구소의 김지훈 소장님이 이런 예를 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말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 4가지만 기억하면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나 심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러면 남편은 10중 8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러면 그 얘기 나한테 왜 해? 왜 하기는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아내는 또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근데 이 남편의 머리는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신도림, 영숙이 만났다. 왜? 신도림. 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데 이 아내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매들은 이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을 때 여자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이 여자친구의 70-80%는 대부분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와, 웬일이야? 너 영숙이 만났어? 이렇게 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3의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 내가 카톡을 보내지 않은 그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이렇게 옵니다. 야, 너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며? 그녀들에게는 영숙이를 만났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이 영숙이 만난 게 굉장한 의미인데 남편이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만났다고. 왜 왜 그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만났다고. 만난 게 그게 의미라고. 만났다고.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보,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진짜? 여보, 나 신도림에서 영숙이 만났어. 정말이야? 여보,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 또 하나의 방법을 또 제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내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보,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정말 신기하지? 정말 신기하다. 끝.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정보나 또 그런 정보의 주고받음, 논리적인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의미와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풍원 박사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랑의 언어에는 함께하는 활동이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그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 좋은지 모르냐라는 거죠. 최풍원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간은 매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면 배가 고프고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것의 값어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부부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부부학교에서 숙제가 뭐였냐면 매주 1시간씩 부부의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같이 차를 마셔도 되고 같이 식사를 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매주 1시간은 꼭 부부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제출하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부에게도 이 일주일에 1시간, 부부만의 시간을 권면합니다. 이 1시간을 갖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건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부부가 함께 나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서로가 함께하고 싶은 활동 5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그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행하는 거죠. 어떤 거를 부부가 같이 하고 싶은지 5가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숙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숙제 잘 하고 계시죠? 지난주 숙제 기억하시죠? 혹시 지난주 숙제를 못 하셨다면 이번 주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았던 어렸을 때의 추억이 담긴 거리를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뭐였어?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또 뭐였어? 이 2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추억의 장소에서 한번 같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